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 농장. 이번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우리 염사저씨님, 양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들이 굉장히 밝아서 좋네요.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 팔로우업 뉴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지난 난방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민들에게 난방비를 좀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산층이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자 이제 반발 여론이 이제 악화되니까 중산층도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여당 측에서 아니 그런 다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뭐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이랑 윤 대통령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뭐 짜잘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광훈 목사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빤스 목사라 그러죠.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예, 뭐, 숱한 화제를 많이 뿌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 정강 목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뭐 예배 드리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 광고를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안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 교회, 특히 좀 오래되신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수적이신데, 그래도 사실 정광훈 목사는 제가 어디 교단 소속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분이 이단으로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사실은 목사라는 그 본인이 이제 그 목사직을 받은 그 협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 보면은 김영 의원이죠. 네. 그분이 원래는 그 종전선언 법안에 사인을 하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바꿨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지금 정강훈 목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큰일을 했다,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전선언을 안 해서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네, 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뉴스도 나왔어요, 신문에도.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도 지금 불분명한 이 사람이 미국의 공화당 의원을 만나서, 영팀이라는 공화당 의원을 만나서 종전 선언문에 사인하지 마셔, 우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덕분에, 정광훈이 덕분에 지금 이게 법안이 통과 안 됐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걸 광고하고 다닌다, 저기 그 전쟁 말씀이시죠? 중은 아니고 북한과 남한이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휴전을 종전으로, 지금 너무나 오랜 동안 그 전쟁이 안 일어났고 종전이 돼야 모든 게 사람들이 이젠 전쟁이 일어날 그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종전을 시키려고 미국에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 법안에 올려서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한국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보수들이. 그렇죠. 예, 지금 그 미국의 여러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에 좀 서명을 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좀 막아보자. 왜냐하면 지금 휴전 상태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계속해서 핵 위협 분위기가 자꾸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평화를 되찾고 서로 왕래하면서 뭐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로의 안전을 좀 보장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럼요. 하원 의원들 상대로 위주에 있는 분들이 몇 분씩 막 의원실 찾아가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이런 일들을 무지하게 해놨죠. 그런데 그거를
이 전광훈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냥 뭐, 이 반공이고, 뭐, 북한을 빨갱이라고 그러죠. 옹호하는 길이고,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보고서 이거를 못하게 해서 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이 뭐, 존중은 돼야 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수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일을 해낸 것들이 이런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일로 자기 주장이 뭐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부는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킴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영킴 예. 의원이 종전선언에 서명 안 한 것도 사실이고 막판에 연방하원 일부 사람들이 이 종전선언 반대하는 것에 찬성한 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긴 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지금 또 한 그러네요. 가지 이슈가 뭐냐면요. 그 영킴 의원이 그런 그 본인의 의사를 바꾸고 그랬다면 보나마나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후원금이라든가 정치 자금이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그런 자금을 대는 거는 미국에서는 정치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 위반 그 소지도 지금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옛날 트럼프 후보가 뭐 러시아에 돈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거 통해서 선거 지원을 받고 한 것들이 항상 수사의 대상이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마찬가지죠.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야, 이거 뭐 염사저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평화에서 통일로 가는 이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계를 지나야 또 무슨 어떤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좀 더 왕래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야.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휴전 상황이긴 하지만 자꾸 야, 우리 이렇게 종전 선언돼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네요. 이분이 지금 목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의심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요. 지난 연말 12월 31일에 전 목사가 이제 사목하는 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랑제일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청년 사업단하고 홈쇼핑에서 이렇게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파는데 그거를 사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아, 얘기하면서 거의 강매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야, 이런 말이 안 돼요. 목사가 예배에서 그것도 송구 그 영신 예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신자들이 그런 걸 듣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네요. 종교의 특성이 여하튼 한번 꽂히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천지라든가 한국뿐만 아니라 뭐 그 옛날에 피플스 템플 뭐 그 예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같이 뭐 자결을 한다든가 나중에 막판에 뭐 그런 그러니까요. 극단까지 가고 무서운 하는 일이 거예요. 있는데 여하튼 이 전광훈이라는 개인이 아주 한국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사에 있어서도 뭐 어떤 평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뭐 들어도 그런데 좀 뭐 이런 구구분들 좀 좋은데 좀 나라 망신은 좀 덜 시켰으면 합니다. 이거 뭐 왜 그러십니까? 대체 정신 좀 차리시고 이분 타일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계 뭔 한인 교민청 명예고문이래요. 그래서 아, 돌아다니면서 뭐 자유통일과 한반도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해서 강연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고, 뭐 2월 2일에 또 애틀란타에서도 또 무슨 집회를 한대요. 거기서 아까 방금 말한 그런 세계 평화 주제로 한다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세계 평화는 계속해서 한국과 저기 북한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러네요. 아, 참 이런 구구 세력들은 조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런 영생인 뭐 셔츠 뭐 빤스인지 뭐 셔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사는 그거 사는 분들도 참
아, 대단하다. 이런 근데 우리 생각이 미주에 곳곳에 아마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태가 비슷하고 그 반공 이런 거에 이렇게 멸공, 반공 여기에 꽂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기는 있을 겁니다. 암만 네. 생각해도. 아, 넘사저 씨님, 미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아유, 예, 어지러질합니다. 예, 이 한국에서 온 전광훈 목사가 우리들의 참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뭐 다른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타이레 니콜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2023년 1월 7일 멤피스 테네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예, 경찰들의 얘기로는 이제 레클레스 드라이브라고 있죠. 부주의 운전, 조금 뭐 무모한 운전 이런 거, 막 선을 좀 밟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경찰이 차를 세웠고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내려가지고 뭐 테이저건을 쓰고 뭐 페퍼포구를 쏘고 막 그랬대요. 이 사람한테. 뭐 그다지 큰 저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 사람이 막 도망가고 했나 봐요. 뿌리치고. 그랬더니 이제 이 경찰들 5명이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제압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돌아가면서 한 5분여 동안 구타한 거예요. 머리건 배던 그리고 곤봉으로 막 등을 때리고 머리를 치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타이레 니콜스가. 그 부모님들도 참 이 TV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그것도 무자비한 폭력,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죽으니 아연 실색하죠. 1월 20일 날 이 경찰들은 파면됐습니다. 멤피스시 경찰국으로부터 파면됐어요. 그리고 1월 23일 날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엄청난 구타로 인한 과도한 출혈이 사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맞아서 죽은 거예요. 뭐 여기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탁하고 쳤던 이 사람이 원래 지병이 있어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뭐 너무나 분명하니까 비디오를 공개했어요. 27일 날 멤피스 경찰국에서. 그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죠. 뭐 이거는 정말 정말 개 패듯이 팬 거예요. 왜 팼는지 막 정말 실성한 사람들처럼 젊은 사람을 한 명을 갖다 팬 거죠. 물론 무슨 사람이 한 명의 경관이 한 명의 범죄자를 제압하기 힘들어서 본인도 이게 뭐 다루기가 힘들어서 폭력을 쓴다 뭐 이러면은 이해가지만 한 명의 나약한 사람을 5명의 건장한 경관이 완전히 제압을 한 상태에서 무지하게 때리는 모습이 이렇게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1월 28일부터 뭐 멤피스 테네시에서는 55번 인터스테이트를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 뒤로 뉴욕, 뭐 버스턴, 아틀란타, 뭐 워싱턴 DC 이런 데로 쫙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 이 문제는 벌써 굉장히 많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총기 사고와 함께 이 경찰 폭력, 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크나큰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그 경찰들을 상위 부서에서 법에 따라서 이 경찰들이 로 인포스먼트의 한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는 경찰이고 카운티에서는 셰리프 보안관이고 그 스테이트 주에서는 트루퍼고 뭐 이런 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로 인포스먼트. 로 인포스먼트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그 숱한 훈련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폭행을 가한 경관들이 다 흑인들이죠. 네. 예, 그것도 하나의
특이한 점이긴 한데 어쨌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로 인포스먼트에 의한 과도한 폭력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계속 시위가 일어나는 거고 그전에 백인 경관들이 흑인을 막 폭행하고 죽였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이거는 유죄다, 아니다, 경관은 정당한 법을 집행한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백인 경관들은 sick leave나 잠깐 병가, 휴가 이런 거 보내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흑인 경관들이라 그런지 바로 해고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다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약간의 미묘한 문제죠. 어떻게 이렇게, 흑인 경관들이 다 똑같은 일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이 사람들이 체포되고 아주 판결까지 받았는데, 백인들이 똑같은 일 할 때는 굉장히 늦어요. 판결하기가. 1년, 2년 걸리고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추진하던 그 흑인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디 정부나 행정당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이 예를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라면서 아주 비판을 아주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예. 그러네. 굉장히 우픈 이야기네요. 웃픈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이번 사건으로 좀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 시위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은 덜한 것 같아요. 약간은 덜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또 이런 사회적 불안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인 동포 사회는 또 잘못하면 이 피해를 받잖아요. 한인 상가가 또 파기된다든가, 물건을 다 훔쳐간다든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경찰의 어떤 이런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좀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언제부터 뿌리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빨리 흑인이건 백인이건 이런 피부색이나 종교적이나 정책 이런 걸 떠나서 좀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권력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런 숫자보다 이 미국에서 총기로 죽고 이렇게 경관에 의한 폭행으로 죽고 하는 숫자가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쟁인 거예요, 전쟁. 이 미국 사회는 전쟁이에요. 폭력과 총기. 네. 예. 아유, 매일 매년 그렇잖아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이런데 왜 미국 정부는 왜 NRA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좀 의문도 드네요. 오늘은요, 시골개님께서 지금, 멀리 출장을 가셔서, 시골개님이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요. 오실 때 군고구마 한 봉투 꼭 따뜻하게 들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 추운 지역에 가셨죠, 지금? 예, 추운 네네네. 지역에 군고구마 기대됩니다. 네, 발 동동 구르면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